집합건물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종영업에 대해서 영업금지 청구 또는 영업방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요건과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업종 제한 약정이 보통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시행사가 분양계약서를 배부하면서 업종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A동 101호인 경우에는 안경, 음식점, 103호는 약국, 105호는 학원. 이렇게 시행사가 분양을 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정한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특히 신규 분양하는 건물들 보면 현수막으로 병원 입점 확정, 1층 안경점 확정,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전문점 확정, 이런 식으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아닌지는 이제 실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봐야 아는데요.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통 자기 것만 봅니다. 다른 사람들 것까지 볼 수도 없고 볼 이유도 없는 거죠. 분양계약서를 쓸 때 내가 어느 업종에 받는지, 내가 무슨 업종을 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분양계약서만 특정 업종으로 지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법원 판례는 이것에 상반되는 판결입니다. 어떤 특정 호실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업종을 약국으로 작성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가 약국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었고요. 이 수분양자는 당연히 자기가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당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운영했죠. 항상 시행사가 처음 분양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1층은 약국으로 운영이 되었고 2층, 3층은 다른 업종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이죠. 이 건물에 병원이 있었나 봐요. 5층, 6층이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병원이 잘 되니까 약국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층에 있는 약국 뿐만 아니라 2층에도 약국, 3층에도 약국, 이렇게 약국이 여러 군데 생긴 것이죠. 이상과 같이 약국이 계속 생기니까 1층에서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자신이 독점 영업권이 있음을 이유로 2층과 3층에 있는 약국 운영자에게 영업금지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층과 3층에 있는 영업자들은 자기들도 약국을 영업할 수 있다, 나는 왜 다른 이 약국을 영업하지 못하느냐 라고 당연히 항변을 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층에서 약국으로 우선권을 받았던 독점 영업권을 시행사와 계약 체결했던 원고가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이 판결에서 중요한 이유로 들은 것은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분양계약서에서 독점 영업권을 부여하기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실 또는 다른 층수에 있는 분양계약도 어떤 특정한 영업권을 준다고 계약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분양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분양계약서뿐만 아니라 모든 그 분양계약서에 특정 호실에 대해서 시행사가 지정한 입점만 하여야 하고 다른 영업은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문자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사례에서는 그 문구가 없이 단순히 공란으로 되어 있는 특정 어떤 영업을 부여한다라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에 시행사가 수기로 써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층은 약국이라고 당연히 써줬으니까 이렇게 원고가 받았을 것이고 2층은 다른 영업이 있다면서 다른 영업권을 아마 받았을 확률은 높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기가 다른 2층과 3층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른 업종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층과 3층이 어떤 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1층에 있는 약국을 분양받은 사람이 약국의 독점적 분양 계약을 시행사와 체결한 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독점적 계약은 시행사와 이 약국을 분양받은 이 수분양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칠 뿐이지 이것이 다른 수분양자들 2층, 3층, 4층에 있는 다른 수분양자들에게까지 이 효력이 미칠 거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이 판결을 살펴보면 당연히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분양계약서만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분양계약서는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약국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권을 보유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것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이런 점을 살펴보면 소송을 진행할 때는 자기가 분양받았던 분양계약서뿐만 아니라 다른 호실들이 어떻게 분양계약서에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사와의 관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피고들 또는 이 다른 호실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소송법적 조치를 취해서 그 분양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라 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해당 소송 판결에서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아서 결국 원고가 패소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 판결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행사를 이 소송에 끌어들여서 시행사가 진술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수분양자들을 찾아서 그 수분양자들에 대한 정보, 다른 업종을 지정받았다는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 수 없었을까? 세 번째는 보통 이런 현수막 광고라든지 또는 이런 브로셔 같은 걸 최초에 내주면서 어떠한 목적으로 분양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양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이렇게 다른 호실들도 이렇게 분양이 되었고 독점적인 운영권을 다르게 부여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증명이 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양계약서에 독점 영업권을 기재한 사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금지 청구나 영업방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사례에서도 또 비슷한 사례인데요. 다음 사례에서는 관리규약에서 영업금지에 대해서 명시한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법원이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